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 또 인스타그램, SNS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유튜브 구독자를 올리는 법 이런 거는 제 밥그릇이 크지 못해서 저의 유튜브도 뭐 이렇게 엄청난 인기가 많은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꽤 오랫동안 했어요. 뭐 한 7년 8년 정도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블로그는 꽤 상위 어떤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블로그를 꾸려온 노하우를 오늘 대방출할까 합니다. 뭐 요즘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의 뭐 채널 또 어떤 개인의 색깔을 담은 매체를 많이들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튜브를 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면은 저는 제일 처음에 시작은 블로그로 해 보실 것을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블로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갔는데, 우선 블로그는 그래도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막 촬영을 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없죠. 그래서 뭐 1일 1포스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 혹은 또 뭐 글쓰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뭐를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꽤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블로그를 일단은 한번 먼저 시작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내가 뭐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또 그 보여지는 글을 통해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리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즉 내 글을 보는 이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요,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재미있어야지 사실은 내 글을 계속 보거든요. 그냥 막연히 뭐 A 물건을 샀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쓰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 블로그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조회수가 높은 거는 글쓰기였으면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드론기 커피 머신 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드론기 커피 머신 후기를 쓸 때 앞에 제가 무슨 내용을 썼냐면, 지금까지 저의 그 커피 머신 사용을 했었던 변천사를 썼어요. 저도 처음에는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치보라는 독일 브랜드인데, 그 치보라는 그 커피 캡슐을 처음에 사용하다가 분리수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느끼면서 파드커피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파드커피 머신은 약간 티백처럼 그 안에 종이백 안에 그 커피 원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캡슐과 마찬가지로 그 파드를 넣고 이제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건데, 이 파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풍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필터 커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필터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씻고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전자동 드론기 커피 머신을 들였어요. 근데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읽고 굉장히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그랬어. 혹은 이 사람은 이런 경유를 거쳐서 한 가지 물건을 소비하는구나. 글을 쓴 사람한테 어떤 친밀감이나 아니면 호감도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빌레로이엔보흐 그 그릇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도 단순히 그 그릇을 산 게 아니라 이 빌레로이엔보흐라는 회사의 어떤 가치, 뭐 과거의 고흐랄지 아주 여러 예술가들과 어울렸던 이 기업 오너의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내 블로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째는 스토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둘째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익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내 글을 보고 상대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겠죠. 뭐 내 글을 통해서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요. 혹은 내 포스팅을 통해서 내가 사고자 했던 물건의 장점과 단점 같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팔리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팁을 주는 사람, 티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이 읽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나라면은 다른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 이거 정말 도움이 된다 라고 느꼈는지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네,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네,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시는 게 뭐냐면요. 이 어투를 어떻게 할지예요. 독백 형태로 그냥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여러분 저 블로그 개설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어체, 대화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이 할지,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순전히 그냥 개인의 기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마치 일기 쓰듯이 저는 시작을 했어요. 뭐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뭐 오늘 날씨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내가 뭐 개인적인 어떤 기록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블로그에 접근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웃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대화체 형식으로 이웃님들 뭐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나요? 이런 식으로 네, 어투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제를 정해야겠죠. 내가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냥 일상 신문 잡기를 다양하게 쓰셔도 되고, 물론 그 중에서도 내가 좀 특화된 부분이 있다. 뭐 나는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다? 그럼 전자기기를 좀 주력하셔도 좋고, 뭐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리뷰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문학을 주제로 남기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일상적인 것들을 다루되 특정적으로 나만 좀 공략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제일 하기 쉬운 건 저는 맛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그런 네이버나 포털에 검색을 하는 것도 맛집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한 달에 몇 번씩 외식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때 그냥 내가 외식을 하러 간 식당을 찍고 내가 먹은 음식을 찍고 평을 남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맛집 리뷰가 초보 블로거가 시작하기에는 진입장벽이 제일 낮지 않나. 이제 다음으로 어떤 사진과 글을 어떤 식으로 편집할지가 관건인데, 이제 사진을 먼저 올릴 것이냐 글을 먼저 올릴 것이냐는 뭐 개인의 마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먼저 올리기는 해요. 그래서 사진을 뭐 이제 시간 관계 순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승전결이 갖춰지긴 하거든요. 뭐 내가 그 맛집에 갔을 때 정면, 뭐 주차, 내부 인테리어, 다음에 메뉴판, 다음에 이제 음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음식 사진, 그리고 뭐 그 음식이 어땠는지 맛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을 쓰는 편이고, 이 네이버 역시도 이제 유튜브에 대항해서 영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동영상도 같이 올리시면 좋은데, 뭐 이 동영상을 굳이 편집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초가 중요합니다. 최소 15초 이상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고, 그 동영상을 올릴 때도 해시태그를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은 20장 이상, 동영상은 뭐 15초 이상, 그리고 움짤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도 조금씩 몇 초씩 올려주시면은 아무래도 이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자 수는 1000자 이상, 사진은 20장 이상, 동영상은 15초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엔 해시태그가 있는데,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요, 디테일하게 할수록 좋아요. 물론 내가 이미 뭐 몇만 명 이상의 상위 블로그라면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그 네이버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보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서울 맛집이 아니라 뭐 서울 공동역 3번 출구 맛집,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덕역 맛집이면은 그거를 제목에도 써주고 해시태그에도 달지만 본문에도 조금씩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친구랑 만나서 우동집에 갔다가 아니라 친구와 공덕역에서 만나서 공덕역 맛집 뭐 땡땡 우동집에 갔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본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넣고 본문에도 뭐 그런 공동역 맛집을 한 3번씩 넣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 블로그 글을 쓸 때 이제 뭐 1000자 이상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블로그에 온 사람들이 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용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블로그 그 툴을 보면은 인용구 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인용구 툴을 살려도 되고, 또 글자를 뭐 크게 하거나 아니면 색깔을 뭐 다른 색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강조하고 싶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인용구 툴을 사용해서 네, 강조를 해도 좋겠죠. 또 후기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물건 후기를 쓸 경우에는 내가 이 물건이 왜 필요해서 샀는지 그 동기를 쓰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습기를 산다면 여름에 장마철에 너무 눅눅하니까 제습기를 샀겠죠. 그런 이제 동기를 쓰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이런 것들을 살 때 보통 하나의 후보군만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여러 군데 뭐 2개, 3개씩의 후보군을 놓고 뭐 가격이랄지 성능이랄지 이런 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군을 놓고 비교를 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제습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2-3개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네, 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이거는 이래서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이래서 나쁜 것 같아서 최종 선택은 이 제품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네, 써주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물건을 추천할 만한지, 뭐 삶의 질을 올려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네,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쭉 다 작성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뭐 해시태그 작성과 함께 그 기존에 이제 내가 쓴 글 중에서 또 연관되어 있는 글들이 있겠죠. 혹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계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밑에 네, 하단에 링크를 달아서 내 블로그에 유입된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머물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몇 번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네이버 노출이 된 거를 보면은 뭐 1000만 원으로 식대 포함 결혼식 하기, 뭐 독일집 100만 원으로 인테리어 하기, 이런 식으로 약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로 편집해서 올린 글들이 네이버 메인에 소개가 됐었고, 실제로 이 네이버 메인에 소개된 달은 물론 이제 유튜브 수익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막 30만 원 이런 식으로 꽤 많은 네, 애드 수익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성장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이 기록이 됐을 때 뭐가 돼도 되더라고요. 혹시 이제 새해 결심으로 글쓰기를 다짐하셨다면은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내 일상을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이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네, 저의 책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블로그 왕초보를 위한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참고하셔도 좋겠고, 어쨌든 간에 이 블로그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이런 SNS는 꾸준히가 저는 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시작을 했다면은 꾸준히 한번 네, 나를 키워간다는 어떤 느낌으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의 꾸준한 글쓰기를 응원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